지난해는 마이너스였지. 그러니까 저 전업 투자하고서 처음 마이너스였죠. 처음. 수익이 어쨌든 안 났으면 시장 핑계를 댈 게 아니고 내 잘못이지 무조건. 이게 주식 투자는 있잖아요. 10년을 하든 뭐 30년을 하든 계좌에 돈이 남은 사람이 최고야. 소위 말해서 형님이야. 정말 대표님이 전업으로 하신 나이가 그 나이지 뭐 41살. 그러니까 그때 얼마로 시작하셨다고? 1,000만 원 가지고. 그렇죠. 1,000만 원. 내가 봐도 기적이야. 야, 1,000만 원 가지고 10억 벌 수 있겠어? 근데 그건 1,000만 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내가 겁이 없어서 그렇지 그게. 지금 같아서 하라 그러면 지금은 1억 갖고 하라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출되는 게 없다 그러면 1억 갖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실력으로. 그래도 1억 갖고 하면은 1년에 한 2, 3억은 벌겠지. 지금 1억으로 해도, 그러니까 지금, 소비 이런 거 빼고. 소비,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1억 갖고 하면 한 2, 3억은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2, 300%는 나겠지, 그 정도는. 연간? 그렇지, 그거야. 뭐 그 정도는 나지. 와, 저기 제 거 송금해드리면 됩니까? 제 거 계좌 좀 폐쇄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이제 제 나이 즈음에 전업 투자를 시작을 하셨었고 1,000만 원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론 이제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큰데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때는 죽기 살기를 공격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수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미수가 되면 한 달간 그 미수 사용을 못 하잖아요. 신용이 안 되거든요. 이제 전체 계좌가 동결되다시피 하는데 자기 돈으로만 이제 매매가 되지. 그 당시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으니까 신용이 되는 종목은 이제 신용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수를 쓰죠. 미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2,500만 원까지 보통 이렇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요즘처럼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3시까지 그 단일가가 이제 3시까지 이렇게 종료가 됐지, 장이. 요즘에는 3시 30분 아니에요? 그러면 2시 50분에 이제 스톱이 되잖아요. 10분 동안. 동시효과. 동시효과. 요즘에는 3시 20분에 스톱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2시 48분 이때에 상한가가 하한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아주 그 투기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 90년대. 아니요. 2000년 초반.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 그 상한가 하한가 가면 30% 아니에요? 위아래로 갔다 오고. 그때는 15%였으니까 상한가가. 거기에다가 미수를 쓰면 뭐 절단이 나지. 그때도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때나 뭐 지금이나 그 아주 투기적인 종목들은 변동성이 엄청 크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그때 또 참 어려웠죠. 한 1, 2년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요즘도 이렇게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이 주식시장,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러면 옛날에도 주식시장이 과거에도 그렇게 좋은 때가 별로 없었죠. 늘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용케 그걸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그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참 운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우리 이 기자님도 어렵습니다. 근데 얼굴 보면 뭐 전혀 아주 이 부티나는 얼굴 아니야. 제가요? 뭐 발라갖고 그래요. 귀티나고 부티나는 얼굴 아니야. 그래도 주식시장은 기회가 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오히려 공부하는 좀 기회를 삼고 하다가 보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어려운 걸 좀 잘 이겨내고 돈을 이제 이 장이 순간적으로 좋아질 때 있거든요. 그때 돈을 좀 벌고
그러면 번 돈을 또 좀 지키고 네네네. 쉬었다가 또 기회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하고서 나오고 그 멈추는 걸 좀 잘해야지. 리듬을 좀 잘 타야지. 그건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남석환 네. 대표님의 스타일이고, 근데 약간 이제 좀 복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22년 시장이 물론 이제 21년 하반기부터 쭉 안 좋았습니다만 22년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죠. 근데 대표님은 좀 저도 괜찮으셨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뭐 제가 여러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네. 것처럼 지난해는 마이너스였지. 그러니까 저 전업 투자하고서 처음 마이너스였죠. 처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대응을 잘못해서. 아유. 과거에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장이 있었는데도 그때는 수익이 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수익이 어쨌든 안 났으면 시장 핑계를 댈 게 아니고 내 잘못이지 무조건.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는 안 했으면 손해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작년이라고 해서 그냥 나빴던 건 아니고 예. 내가 그 작년 걸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엄청 컸었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그때 하고서 그 다음 애들 이제 빠져나왔으면은 아마 손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몇 개월은 이제 플러스였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리듬을 좀 잘 타고 네. 손절을 철저하게 하고 그랬으면은 지난해도 손실은 안 났을 텐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시장 핑계고 내가 잘못한 것이 투자자가 항상 잘못한 거. 이게 주식 투자는 있잖아요. 예. 10년을 하든 뭐 30년을 하든 네. 계좌에 돈이 남은 사람이 최고야. 플러스가 되고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형님이야 무조건. 역시 무림에서는 절대 고수가 그냥 다 씹어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지만 그런 거를 반성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또 이제 수익을 내도록 유도를 시켜야죠. 그러면 23년 1월에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코스피도 10% 정도 오르고. 그러면은 1월에는 어떻게 막 확 실으셨어요? 좀 많이 훅 버셨나요? 수익이 났죠. 예. 났는데 너무 급반등을 해가지고 예. 기대치만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지.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되게 많이 벌었지. 그러면 23년 1월에는 약간 좀 어떤 스타일로 좀 아니, 하셨어요? 이제 지난해 12월에 인터뷰한 데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그 인터뷰한 데든가 그러면 주식을 예측하고 좀 그래야지. 네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코스피 저점이 2150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번에 한 2200이면 바닥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1일날 2일, 그 첫날, 둘째 날 아침에 마이너스로 훅 떨어지면서 네. 2200이 순간적으로 깨지고 그랬잖아요. 네네. 초반에. 12월에. 아니, 1월 달에. 1월에. 1월 초에. 1월 첫 주. 첫 주에. 네. 그걸 다 기억을 하시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나는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고 나는 매매하는 사람이니까는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거의 바둑 이거 다 복귀하시는 분들처럼.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아유, 별 말씀을. 근데 이 주식 숫자는 내가 이게 잘 기억을 해. 그러니까 가격하고 네네네. 주식 그 종목에 대한 코드 번호는 내가 전혀 몰라요. 삼성전자 코드 번호도 몰라. 네네네. 그런데 한 번만 보면은 이 삼성전자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고 막. 네,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내가 보통 머리가 별로 그렇게 살면서 머리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별 말씀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원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안 좋은 머리로 열심히 굴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머리는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그 별로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과부하가 날 정도로 그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뭐가 그냥 그 뭐 내가 우리 이 기자님처럼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유, 그 뭐 가진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름길은 없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좀 따라서 그런 거지. 돈 좀 벌고 주식 좀 조금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지난달 이렇게 보니까 한 2,200이면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란 얘기예요.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저점 해가지고 너무 저점에 살려고 하다 보면 못 사요, 거의. 그래서 그냥 웬만큼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많이 못 산 거지. 네. 그때 이제 가격이 그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60만 원에 샀거든요. 60만 원인데 장 초반에 58만 원대까지 떨어졌지. 네. 근데 그거는 눈 깜빡할 새라 그때 뭐 제대로 못 보고 60만 원에 사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맞춰놓은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많이 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원래 그게 6만 원일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년에 배당락 되고서 네. 떨어졌을 때 장중에는 6만 원도 깨지고 그랬지만은 네. 제가 그때 또 저기 일본에 연말에 가느라고 네. 잘 못 봤지. 근데 작년에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내가 거기서 우리 마지막 거래일 날 이렇게 보는데 마지막 거래일 날도 폭락이더라고. 그러니 이야 진짜 징그럽더라고. 그런데 그 여파 때문에 이게 지난달 초순에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섣불리 매수를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도 꽤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으로 그때 제가 원래 투자 전략을 짤 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50%는 현금을 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50%를 산 거야. 그러니까 많이 산 거지, 내 입장에서. 네네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운영하는 자금에서 한 30%는 원래 단기 매매하는 데 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샀다가 금방 또 팔아버리니까 항상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돌리는 돈이고. 예. 그러면 이제 큰 쪽에서 여유 자금은 한 20% 있었던 거지. 네. 그 이제 그거는 떨어지면 다시 살려고. 그래서 일부 계좌는 풀이고 네. 지금 네. 일부 계좌는 풀이고 아직 또 큰 계좌 중에서도 완전히 비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 반 이상은 대형주가 지금 갖고 있지. 1월에도 그러면은 대형주 위주로 하셨고 사실 1월에 좀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그쪽은 수익이 꽤 많이 났죠. 그거는 이제 지수에 따라서 그런 거고 대형주 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거는 되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으신가 봐요. 표정이 대표님의 표정이. 네. 아니요, 늘 감사해야지. 그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 간에 네네네네. 이 주식신이 있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네. 돈을 왜 나는 감사해야 하는데 괜히 아니라고 옆에서 찌르는. 장난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5대 3대 2 이 정도로 해서 50%는 항상 이제 현금, 그리고 한 30% 정도는 좀 단기, 나머지 한 20%는 좀 아니요, 그게 하실 수도 아니고 있는? 원래 전체 금액의 한 30%는 무조건 단기야. 그러니까 그 계좌는 빼놓고 네. 그러고서 이제 70 중에서 50 전체의 50%가 이제 벌써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2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와이스트리트 대표님 같이 촬영한 걸 따져보니까 작년 6월에 제가 여기 와서 대표님 때 라이브 하면서 막 그래요? 생일 케이크 때 해드렸었고, 그 전 출연이 22년 1월이셨대요. 기억도 잘하시네. 저는 기억을 못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연말 연초에는 계절 아예 리셋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리셋을 하고 시작하시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래서 1월에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약간 2월의 시작이 쉽지가 않네요. 2월은. 그래도 이제 지난주 1, 2, 3일 날은 코스피 기준으로 다 플러스지. 네. 그리고 좋았는데.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저희가 2월 6일 월요일에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급락을 했지, 급락. 예. 급락을 했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버슈팅을 항상 겁이 나거든. 네네네. 먹을 게 없잖아, 이제.
아,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리면 네네네. 이게 불안하니까 먹을 게 없다고. 네네네. 예? 기존 수익이 난 거는 다 벌써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 이게. 그건 다 내 돈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추가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건 좀 두렵거든. 이거 지금 실물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네. 이참에 그냥 또, 일부 이제 공매도 물량들도 있을 거예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아주 잘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대비해가지고 근 2,500 근처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면 300포인트가 올라간 거야, 이게.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오버슈팅을 심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소한 100포인트 이상은 좀 빠져줘야지. 단기 올라간 것 중에 네. 만약에 제가 올해 투자 전략은 항상 대형주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100이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한 30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먹을 게 조금 생기겠지.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대형주 같은 경우. 다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바닥을 높여가는 형식으로.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예, 그냥 올라가면 힘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싶은 네.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뜬금없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모든 악재가 다 노출이 된 상태예요. 네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가 아직은 조금 주가에 비해서 주가 오름에 비해서 못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버블이라는 게 생긴 거야. 단기 버블이라는 게. 짧게라도. 네, 그러니까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또 특히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부터 네. 엄청 많이 사들였잖아요. 많이 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일찍 사들인 쪽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고 새벽에 끝난 이제 지난 토요일 날에 끝난 네. 미국 장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비교적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참에 핑계 대고서 같이 그냥 싸대기를 때린 거죠. 단기 조정 있을 수밖에 그래서 없다. 단기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0,000포인트가 결국에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내려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의 안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깨질 가능성이 제가 수개월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냥 엄청 떨어진다고들 많이 그랬잖아요. 경기 네. 침체 그 얘기 계속 나오고 그때 제가 일관되게 거의 떨어질 그 10,000포인트가 깨질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랬는데 1,2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었어요. 네네네네. 1,300포인트. 거기에다가 요번에 12,0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것도 조금 급하게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보기에 올 하반기쯤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3,000, 4,000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나스닥 고점이 16,000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부담스럽고 네. 그래도 한 13,0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그것도 좀 조정을 받고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조금 불편하고 네. 심정적으로도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아야죠.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항상 대표님은 그 시장의 성격, 네. 장의 성격을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그게 제일 해주셨는데 중요하죠. 네, 그러면 항상. 올해는 네. 기업 실적도 좀 좋지 않고 봐야지. 네. 그렇죠. 실물 경기 회복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릴 네. 거고 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이지는 않고 약간 그러면 애매한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 23년 시장의 성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지난해 말까지 아주 오랫동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수 자체가
한 1년 6개월가량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급락하면 급등해서 V자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요번에는 떨어지는 게 쉬었다 떨어지고 쉬었다 또 떨어지고 그러느라고 이게 투자자들의 골탕을 먹은 거예요. 피를 말렸죠. 네. 네. 그래서 요번에 V자가 안 나오고 예. 요번에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죠. 회복이. 내려올 때처럼 올라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작년하고는 틀리죠. 즉 작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리스크,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공포, 아래 공포라고 그래가지고 아래 공포 얘기를 한 게 3년이 지났어요. 3년. 3년 전에 제가 아래 공포에 관해서 그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 제목 가지고. 근데 3년이 지나고 지금도 공포지만은 지금은 뭐 경기 침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경기 둔화라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을 또 다 시장이 반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선반영이 된 거지. 예. 선반영이 되고 제가 경기 침체가 웬만해서는 없고 순환 사이클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각 나라의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 우리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까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까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경기 침체가 이제 전 세계 이제 경기 둔화에도 크다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홍콩 증시가 아시겠지만은 홍콩 H 증시가 V자 반등이에요. V자. 홍콩 H 증시하고 홍콩 항생 증시라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V자예요. V자 완전히. 그러니까는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흥국 증시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장중에는 H 증시가 5,000포인트까지도 깨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000포인트가 넘던 게 그 5,00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얼마인가요? 7,8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7,500포인트 돼 있어요. 홍콩 H 증시. 그 바닥에서 50% 올라왔네요. 그렇죠. 50% 올라. 그게 불과 두 달? 두 달 전에. 그러니까는 왜 가만히 기억을 하시면 기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진핑 3년임 하면서 차이나 런 해가지고 중국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갔다 하면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경기 부양책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V자로 완전 V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단기적으로 50% 올라간 지수가 50% 올라간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그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그 홍콩 H 증시를 보면 이게 V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 10월 10월 달만 해도 외킹 달러라 그래가지고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 그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갔었잖아요. 1,400원. 지금 얼마예요? 1,220원대인데. 그렇죠. 아주 급락을 한 거예요. 급락을. 그것도. 그러면서 그 미국으로 쏠렸던 그 돈들이 신흥국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숨통들이 다 튀는 거죠. 그러면 주가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 뒷북치는 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차 이건 늦었구나. 그래서 홍콩 주식을 사기는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물 만만한 한국 주식을 이제 대거 사들이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그때부터 사들였던 게 얼마 전 이렇게 보도 보니까는 6조 한 5천억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닥에서 주가를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 1등인 거예요. 그렇죠. 그 덕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 그러면 그런 외국인 자금 유입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올해 좀 내내 어떻게 보면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좀 외국인 자금이 좀 계속 유입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은